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터폴레이션 컨트롤이라고 작성을 해놨는데, 자, 이축 직선 보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이축 직선 보관이고, 이제 멜색에서 현재 우리가 시뮬레이터로 쓰고 있는 QD75MH2에서 보관 이축 직선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볼 거고요. 제가 일전에 이축 직선 보관에서 그 속도 지정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영상을 보고 와주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좀 더 명확히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간략하게 이축 직선 보관의 속도 지정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이제 보관 제어라는 게 뭐냐? 두 개에서 혹은 n 개의 축을 이용한 정해진 궤적을 그리도록 하는 제어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축, 중요 포인트예요. 기준축, 주축과 보관축, 종축으로 구분이 되면서 기준축에서 설정한 데이터에 따라 기준축을 제어하되 직선이나 원호를 그리도록 보관축을 제어한다. 그래서 보관 제어 방식은 직선 보관, 원호 보관, 헬리컬 보관이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직선 보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뭐라고 했어요? 기준축을 제어하되 직선이나 원호를 그리도록 보관축을 제어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기준축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장축을 기준축으로 잡습니다. 이제 장축이 기준축이고 단축이 보관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x의 길이가 좀 더 길죠. 여기 그래프로 봤을 때. 그래서 x의 기준축이 이동을 할 때, 자, x의 기준축이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할 때 y의 보관축이 따라가는 이제 직선을 그리도록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도록 y의 보관축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요시는 이 부분이요. 그죠? x와 y가 합해져서 하나의 대각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해진 궤적을 그리는 거를 인터폴레이션 컨트롤 보관 제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보신 것은 기준축을 제어하면서 직선을 그리는 보관축, 직선을 그리도록 보관축을 제어하는 이축 직선 보관이에요. 그죠? x, y 두 개니까 이축 직선, 자, 보관이 되는 겁니다. 다음 장 볼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을 그리는 방식이다 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왜 보관을 하냐라는 얘기를 봤을 때, 자, 첫 번째 이미지 한번 좀 크게 해서 볼까요? 자, 맨 앞으로 좀 당겨주고요. 현재 이 축을 보면요, 왼쪽에는 x축이고 이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는 y축이에요. 그죠? 잠시만요. 네, 왼쪽은 x축, 오른쪽은 y축입니다. 자, 그러면은 x축은 자기의 위치가 있고 속도가 있고 가감속이 있고 그리고 XY의 그 속도 그래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Y죠. Y의 위치, Y의 속도, Y의 가감속 그리고 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XY의 보관 경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주 고르게 직선을 그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자, 옆에 거를 볼까요? 중앙에 놓고 옆에 거를 앞으로 쭉 빼겠습니다. 자, 한번 이 이미지를 보죠. 아까랑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그죠? 뭔가 좀 다르죠? 보신 바와 같이 X의 포지션, Y의 포지션조차 다르고, 자, 속도의 모양도 다르고, 가속도 다르고, 그리고 이 벨로시티 컴페어도 같은 각의 사다리꼴이 아니고 뭔가 다른 사다리꼴이 만들어졌고 속도도 바뀌었죠. 그 다음에 보관 경로를 보면은 쭉 가다가 대각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 갑자기 위로 솟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바르지 않은 보관 제어죠. 자,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들 우리가 이거는 직선을 그렸다 싶은 보관 제어가 바로 이 왼쪽 그림입니다. 네, 이거 잘 봐두시고요. 자, 다음은 직선 보관 제어의 속도 지정 방식이죠. 속도 지정 방식을 따지면 총 두 가지가 있고요. 우선 첫 번째는
기준축 속도 지정 방식입니다. 이제 기준축의 속도를 지정하고, 이제 기준축이죠. 장축이라고도 얘기하죠. 장축이고, 속도를 지정하고, 보관축은 경로 비율에 맞추어서 기준축 속도 대비 보관축 속도를 지정한다 라고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보관축의 속도는요, 그죠? 단축의 이동량, 그리고 장축의 이동량, 그죠? 장축 이동량 분의 단축 이동량 곱하기 장축의 속도가 쭉 보관축 속도가 되죠. 이게 뭐예요? 기준축 속도잖아요. Vx가 기준축 속도고, 그 비율만큼, 두 거리의 비율만큼 곱해줘서 보관축의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각선을 그리지만, 네, 기준축 속도를 기준으로 보관축 속도가 정해지는 그런 속도 지정 명령이고요. 그 다음 줄을 보시면요, 그 다음 장은 합성 속도 방식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기준축 속도 얘기네요. 기준축 속도는 어떻게 진행을 한다.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이제 합성 속도 지정 방식입니다. 합성 속도는 제어 대상의 이동 속도를 지정하고 경로상에 실제로 나타나는 이동 속도 거리 비율에 따라 x, y 축에 분배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합성 속도 곱하기, 그죠? 거리분의 x, 거리분의 y. 시스템이 설정한 보관 이동량이죠. 정정할게요. 보관 이동량이죠. 보관 이동량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설정한 보관 속도가 나오겠죠. 네, 마찬가지로 보관이 되지만 실제 속도는, 자, 여기서 보시면 894.427에 447.213이잖아요. 근데 아까는 보시면은, 네, 속도가 1000에 500 다르죠. 그래서 합성 속도와 기준축 속도의 차이 방식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번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게 궁금하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PLC 프로그램에서는 이 보관제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자, 먼저 아까 말씀드린 그 화면 그대로고요. 두 번째 장을 보시면 이제 보관 제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설정은 기준축, 보관축의 같은 위치 결정 데이터 테이블 넘버에 설정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포지셔닝 데이터를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 포지션 테이블 넘버 익숙하죠? 이 포지션 테이블 보시면은 제가 지금 2번에다가, 그죠? 기준축에다가 ABS 라인 2라는 걸 해놨어요. 그래서, 자, 인터폴레이티드 하는 축은 뭐냐? 엑시스 2번을 설정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관축에 보면 2번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요. 이러면은 보관축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은 첫 번째 명령 패턴, 그 다음에 운전 시스템, 그리고 가속 시간 전호, 감속 시간 번호, 그 다음에 보관하는 축, 그리고 포지션 이동량,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호 보관 이동량인데 지금은 쓸 일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명령 속도와 드웰 타임 M 코드 등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준축에는 이 모든 게 다 지정이 돼야 되고 때에 따라서 지정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관축은요? 보관축은 해당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죠. 비우고. 근데 여기 보면요. 자, 오퍼레이션 패턴, 컨트롤 시스템, 엑셀레이션 넘버, 디셀레이션 타임 넘버, 액시스 투 비 인터폴레이티드 다 비어 있어요. 자, 아까 봤던 거 볼까요? 그죠? 패턴 비어 있죠. 컨트롤 시스템 비어 있죠. 액시스 투 비 인터폴레이티드 비어 있죠. 엑셀레이션 타임 넘버, 디셀레이션 타임 넘버 다 비어 있어요. 심지어 드웨 타임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쓸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죠.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다음 장에는 뭐가 있냐면 보관 제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테이블 넘버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내용을 좀 키울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자, 커맨드 속도와 그 다음에 포지셔닝 어드레스가 있죠. 그래서 2004, 2006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자, 버퍼 어드레스죠. 잠깐만요. 버퍼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쓰네요. 버퍼 어드레스예요. 자, 이 버퍼 어드레스의 명령을 내려야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위에 보시면 포지셔닝 데이터 넘버라는 게 있는데, 이 포지션 테이블 넘버죠. 자, 포지션 테이블 넘버가 뭐예요? 제가 한 가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화면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QD7로 MH2에 포지셔닝 액시스 1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번호가 있죠. 넘버 1, 2, 3, 4, 5, 6, 7.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자, 1번에 포지셔닝 데이터, 이 1번에 있는 포지셔닝 어드레스 있죠. 이거는 버퍼 어드레스 2006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 거 뭐예요? 그 다음 걸 보시면은 2번이겠죠? 2번의 버퍼 어드레스는 2016이에요. 그러면은, 자, 시작하는 번지수로 볼까요? 자, 얘는 2006이고, 2번이니까 2016이고, 3번이니까 2026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버퍼 어드레스를 지정을 해가지고 위치값을 써줘야, 자, 내가 원하는 포지션, 예를 들어 1번은 일반 위치 결정, 그다음에 1번은 일반 위치 결정, 2번은 이축 보관, 이축 직선 보관의 위치 결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장 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뭘 할 수가 있어요? 보관 제어 실행을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도 채워야 되고, 이러한 데이터는 이 밑에 있는 포지션 액시스 데이터의 테이블 넘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중요한 점은 위치 값을 주기 위해서 버퍼 어드레스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얘기했고요. 당연히 위에 있는 속도 어드레스도 알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포지셔닝 스타트 넘버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1500, 1600, 1700, 1800인데 보시면은 좀 확대를 해볼까요? 네, 여기를 확대해서 보시면은 1에서 600까지 포지셔닝 데이터 넘버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본 포지셔닝 데이터도 600번에서 600번까지 넣어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관 제어를 하기 위해서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자, 보관 제어 기동은 기준축의 위치 결정 데이터 테이블 넘버를 실행하는데, 보관축 실행할 때 이 기준축, 그러니까 보관축이 기준축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릴 때 기준축만 내려요. 기동 명령을. 보관은 안 내립니다. 왜냐면 보관축을 내게 되면 아래같이 상대축 비지 보관이라던가 제어방 설정 에러 같은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준축 이동만 명령을 내려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줄은 합성 속도가 가능하고 기준축 속도가 가능하지만 아래 보관 제어는 기준축 속도만 가능하다. 그래서 직선 보관, 속도 제어, 속도 제어.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문제인데, 자, 보관 제어 시 기준축 속도를 설정하는 경우 장축이 기준이 되도록 설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단축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장축의 속도가 속도 제한 값을 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가 길고 하나가 짧아요. 자, 그럼 이 축이 즉 기준축이 돼야 되고, 얘가 보관축이 돼야 돼요. 만약에 반대로 이 축이 단축인데 기준축이 되고, 아래축이 장축인데 보관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짧은 속도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 긴 거리가 짧은 거리를 움직이기 위해서 같은 속도로 긴 거리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속도 제한 값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터에 심각한 소손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장 볼까요? 이제 다음 장은 데이터 테이블 세팅을 할 건데, 여기서 아까 말한 그 기준축 제어와 그 다음에 기준축 속도 지정과 그 다음에 합성 속도 지정이 있었는데, 현재 기본적인 값은 합성 속도 제어입니다. 그 다음에 아랫장에 기준축과 보관축의 데이터 테이블을 사용하는 법을 설명도 드렸었고요.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